멕시코와 캐나다, 무역 긴장 속에서 미국 제품 불매운동. 멕시코와 캐나다는 최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하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해 시행된 정책들로 이미 악화된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의 세금 정책이 보호적이면서도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 결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그 하락폭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아기 독수리에 따르면 계속되는 무역 긴장과 보복 조치는 여러 산업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소비자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마트, 코카콜라, 맥도날드, KFC,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페프시와 같은 글로벌 체인들이 불매운동의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 기업은 자국 소비자들이 미국 브랜드를 점점 더 거부함에 따라 판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파는 미국 경제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장기적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긴장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미래와 씨름하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이 상황은 국제무역에서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으켰으며 이는 세금과 고립적인 조치보다는 외교적 협상과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매운동, 미국 상점에서 구매하지 않기. 이 경제적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에게 타겟, 월마트, 홈디포, 스타벅스와 같은 미국 상점에서의 구매를 피하도록 촉구합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에 대응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 제품을 촉진하고 미국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자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미국 제품에 대한 대체 제품을 공유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쇼핑객들이 제품이 멕시코산인지 미국산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그룹과 앱들도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자국 산업을 지원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매운동은 특히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에 대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으며 100% 멕시코산 제품을 소비하라는 구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타겟과 월마트, 라티노 소비자들과의 긴장. 논란의 주요 피해자는 코카콜라로 이는 강력한 불매운동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불매운동은 회사의 노동자 대우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텍사스에 있는 한 코카콜라의 병입 공장에서 수백 명의 멕시코인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이는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다양한 기간 동안 이 시설에서 일해왔으며 해고는 적절한 퇴직금이나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은 코카콜라가 이 노동자들을 미국 이민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악화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이들의 추방을 초래했으며 이는 노동권리 옹호자들, 인권단체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조치가 노동 분쟁에 대한 비윤리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착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권, 이민 노동자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불공정한 근로 조건에 기여하는 문제에 대한 더 넓은 논의에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회사는 심각한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많은 소비자들과
운동단체들이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조직하여 코카콜라 제품을 구입하지 말도록 촉구했습니다. 더 넓어진 불매운동.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는 기업들. 불매운동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맥도날드,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라티노 노동자 할당을 줄이고 트럼프의 세금 정책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라티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는 무역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불매운동은 이들 기업이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촉진하고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의제를 지원한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정책을 재검토하고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책임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모든 사업 파트너들도 그와 함께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5명의 억만장자들,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를 포함 은 재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금융세계의 정상에 있던 이들은 시장 변동, 사업 거래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긴장에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재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한 활동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억만장자들은 오직 한 가지 언어만 이해한다고, 바로 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재정적 손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주의를 끌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활동가는 그들을 가장 아픈 곳인 재산에서 타격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멕시코 국민들과 소외된 커뮤니티들의 우려와 요구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세금 정책과 멕시코로의 제조업 이동. 도널드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운영을 지속하도록 촉구하며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외국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의 접근법은 의도치 않게 반대의 효과를 초래하며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미국 밖으로 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는 멕시코입니다. 세금 정책은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피하려는 기업들에게 멕시코에서의 제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멕시코는 낮은 노동 비용과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과 같은 유리한 무역 협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협정은 나프타 협정을 대체하며 국경을 넘는 무역에 대해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들과 미국 내 생산 비용 상승이라는 세금 정책에 의한 영향이 결합되어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하거나 멕시코에서 생산 활동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미국 제조업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생산이 멕시코로 이동하게 되어 비용 절감을 원하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멕시코가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 부문에서 미국의 산업 기반은 약화된 반면 멕시코는 북미에서 주요 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궁극적으로 멕시코의 국내 시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현지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존재감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반응하여 멕시코산 제품을 선택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증가된 수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대형 미국 다국적 기업들과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매운동과 경제역학의 더 넓은 변화는 멕시코에서 새로운 기업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현지 경제를 더욱 다양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미국 기업들의 지배력을 도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멕시코 내에서 더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멕시코 내 많은 제품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건설 산업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멕시코에서 건설용 철강이 더 저렴해져 건설 산업은 자재 비용 절감과 프로젝트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철강과 같은 자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에서 멕시코 기업들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며 국가 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세금은 멕시코와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국가들은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들 자재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더 낮고 USMCA와 같은 무역 협정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공급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세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이 세금 정책은 미국 내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 산업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비용 증가를 겪고 있으며, 이는 종종 소비자에게 더 높은 자동차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며, 인접 국가들은 세금 정책 덕분에 이익을 얻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세금 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과는 무역 정책의 복잡한 역학과 그것이 국내 및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식품 봉쇄와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세금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외에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식품 봉쇄라는 더 직접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이 봉쇄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목표로 하며 콩, 육류, 유제품과 같은 제품들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흐름을 제한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세금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며, 미국에 대해 자국의 무역 정책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무역 봉쇄는 북미를 넘어 확장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미 유럽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위스키에 200%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 높은 세금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지속적인 긴장의 일환으로 여러 산업에 대한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취함에 따라 무역 갈등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 봉쇄와 처벌적인 세금의 결합은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키고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며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기업들에게 더 넓은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업적 봉쇄는 특히 미국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으며 필수 품목들의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미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채소와 과일의 거의 50%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급되는데, 봉쇄로 인해 이러한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격이 급등했으며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와 같은 일상적인 필수품들이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미국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보카도의 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소비자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토의 가격도 급등해 신선한 농산물을 의존하는 가정 요리사들과 식당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가정의 식료품 예산을 지키기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가격에 대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봉쇄는 국제무역의 민감한 특성과 그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잘 보여주며 공급망의 혼란이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슈퍼마켓과 상승하는 가격, 소비 패턴의 변화. 미국 슈퍼마켓에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행동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슈퍼마켓에는 가격이 더 저렴한 과일, 채소, 기타 제품을 구매하려는 미국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식품 봉쇄와 급등하는 가격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멕시코에서 쇼핑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들이 종종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월마트와 타겟과 같은 미국의 소매점들은 눈에 띄게 비어가고 있으며 일상적인 품목들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필수품을 인접 국가에서 구매하거나 쇼핑 필요를 위한 대체 옵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역의 혼란이 일상적인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국에서의 비용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멕시코와 같은 인접 국가에서 더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월마트 매장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주장은 현재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무역 긴장과 관세가 특정 상품,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가용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월마트 매장이 광범위하게 비어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기본 장바구니가 $500이고 멕시코에서 $200라는 주장은 과도한 단순화로 상품 선택, 품질 및 지역별 가격 차이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로 장을 보러 가는 것은 가격 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이는 미국 매장에서 재고가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평가할 때는 종합적인 데이터와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정책의 경제적 영향, 커져가는 위기. 그러나 모든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촉발된 위기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는 데 동의하며 경제적 여파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공급망 차질, 그리고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에 의해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6월까지 전면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둔화를 의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침체는 기업, 가정, 정부에 영향을 미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도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멕시코와 캐나다가 대규모 미국 기업에 대해 보이콧을 할 경우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복이라는 아이디어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불리한 정책에 맞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긴장을 악화시키고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결국 관련 국가들의 역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보이콧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 악화시킬 뿐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